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에드거 앨런 포의 아몬틸라도의 술통입니다. 아몬틸라도의 술통은 1846년 11월 고디 여성지에 투고된 작품으로 검은 고양이처럼 살인자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1인칭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아몬틸라도의 술통 시작하겠습니다. 포르투나토가 온갖 못된 짓을 해도 나는 꼭 참아왔다. 그러나 그가 감히 날 모욕하자 난 복수를 맹세했다. 내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위협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필코 나는 복수하리라. 이 점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굳게 결심하되 위험한 짓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난 벌을 주어야 할 뿐, 그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벌을 다스린 이에게 보복이 온다면 진정한 복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역시 진정한 복수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선의를 의심하게 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도 포르투나토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두어야겠다. 난 예전에 그의 면전에서 여전히 웃음을 띄었으므로 그는 이제 나의 웃음의 또 다른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으리라.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을 사는 대상이었지만 그에겐 약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포도주 감정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으나 이탈리아인 치고 감정과 기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그들의 열성은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온 부자들을 속이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그림과 보석에 있어서는 포르투나토 역시 그의 조상처럼 엉터리였지만 묵은 술에 있어서만은 열성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도 그에게 전혀 지지 않았다. 나는 이탈리아산 포도주를 잘 감별할 수 있었으므로 귀에만 닿으면 많이 사들이곤 했다. 내가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은 사육제의 흥분이 극에 다다른 어느 저녁이었다. 그는 이미 꽤 마신 상태였으므로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날 맞아주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복장이었다. 얼룩덜룩한 꼭 끼는 옷에 머리엔 방울이 달린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내 쪽에서도 그를 만난 것이 몹시 기뻤으므로 그의 손을 꽉 잡고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포르투나토, 마침 잘 만났네. 오늘 정말 멋져 보이는군. 그런데 아몬틸라도 술을 큰 통으로 사들였는데 어쩐지 좀 미심쩍단 말이야. 뭐라고? 아몬틸라도라고? 큰 통으로? 그럴 리가. 카니발이 한창인데. 그러니 미심쩍단 말이네.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네에게 상의도 않고 술값을 모두 지불해 버렸다네. 자네를 찾을 수 없었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아몬틸라도라고. 아무래도 미심쩍네. 아몬틸라도라. 잘 감정해야겠지. 아몬틸라도. 자네는 바쁠 것 같으니 루케시에게 가볼까 하네. 술 감정이라면
그 친구를 당할 자가 없으니 그라면 내 술을 감별해 줄 수 있겠지. 루케시는 아몬틸라도와 쉐리 술도 구분 못해. 그러나 어떤 멍청이들은 루케시가 자네의 버금가는 감정사라고 하던걸. 자, 가자구. 어디로 말인가? 자네 지하실이지. 어디긴 어딘가. 아니네. 배를 끼칠 수는 없지. 자네에게 약속이 있는 것 같으니 루케시에게 약속 같은 건 없네. 가세. 아니네.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독한 추위가 걱정이라네. 지하실 속은 몹시 눅눅하고 초석이 말라붙어 깔려 있거든. 어쨌든 가세. 추위는 아무 상관없네. 아몬틸라도라. 자네 속았어. 루케시로 말하자면 쉐리주와 아몬틸라도 술도 구분 못해. 이렇게 말하고 포르투나토는 내 팔을 붙잡았다. 검정 비단 마스크를 쓰고 망토로 몸을 둘러싼 나는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우리 집 지하실로 서둘러 갔다. 집엔 아무도 없었다. 모두 사육제를 즐기기 위해 나가버린 것이다. 난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일러두었다. 이렇게 일러두어도 그들은 내가 등을 돌리자마자 즉각 나가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난 벽에 붙어있는 횃대에서 횃불을 2개 집어들어 그중 하나는 포르투나토에게 건네주고 앞장서서 여러 개의 방을 지나 지하실로 통하는 아치길로 그를 안내했다. 길게 감긴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따라오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결국 우리는 지하실까지 내려와 몬트 레소르가의 지하 무덤에 같이 서게 되었다. 그가 말했다. 술통은 좀 더 가야 돼. 그런데 이 벽에 번쩍이는 흰 거미줄 좀 보게. 그는 술에 취해 흐릿한 2눈으로 날 돌아다 봤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초석이라고. 그렇다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기침을 했나? 불쌍한 포르투나토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겨우 대답했다. 난 결연히 말했다. 돌아가세. 중요한 건 자네 건강이네. 자네는 부유하고 사람들은 자네를 존경하고 사랑하네.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자네는 행복한 사람이네. 사람들은 자네를 그리워할 것이네. 나야 괜찮지만 말이야. 우리 돌아가지. 병이 나도 난 책임질 수 없네. 게다가 루켓이도 있고. 됐네. 기침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지는 않는다고. 기침 따위로는 죽지 않아.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지나치게 잔소리할 생각은 없었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이 매독 한 모금이면 축축한 땅의 도끼를 막아줄 걸세. 난 바닥에 쭉 놓여있는 술병을 하나 집어들고 마개를 뽑았다. 자, 마시게. 난 그에게 술을 건네며 말했다. 그는 곁눈질을 하며 그것을 입술에 갖다 댔다. 잠시 후 나에게 친밀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때 모자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울렸다. 그가 말했다. 우리 주위에 묻힌 영혼들을 위해 건배. 난 자네의 장수를 위해 건배하겠네. 그는 다시 내 팔을 잡았고 우린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말했다. 이 지하실은 굉장히 넓군. 몬트 레소르가는 대가족이었으니까.
자네 가문 문장은 어떤 것이었지? 감청색 바탕 위에 금으로 된 거대한 인간의 발이 있고 그 다리는 일어서려는 뱀을 밟으며 뱀은 그 발꿈치를 물고 있지. 그러면 좌우명은 나를 해치는 자를 벌하라. 좋군. 술 기운이 그의 눈 속에 번뜩였으며 방울이 딸랑딸랑 울렸다. 그 매독술로 내 마음도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는 군데군데 큰 술통이 섞여 있는 인골이 수북이 쌓여 벽을 이룬 곳을 지나 아몬틸라도 술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난 다시 멈춰섰는데 이번엔 대담하게 포르투나토의 두 팔을 잡아 당겼다. 초석이네. 점점 더 많아지는군. 지하실 아래에 마치 곰팡이처럼 깔려있군. 우리는 강 지층 아래에 있네. 물기가 해골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군. 자, 그만 늦기 전에 돌아가지. 자네 기침이... 아니야, 계속 가세. 그보다 먼저 매독술 한 잔 더 하고. 나는 독한 술의 마개를 뽑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단숨에 술병을 비웠다. 그의 눈에 강한 빛이 빛났다. 그는 웃었고 이상한 몸짓을 해보이더니 병을 뒤로 던져버렸다.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몸짓을, 그 그로테스크한 동작을 다시 한번 했다. 그가 말했다. 모르겠나? 모르겠는걸. 난 대답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가입하지 않았군. 무슨 말인가? 프리메이슨이 아닌가 보군. 아니야, 난 가입했네. 자네가? 그럴 리가. 자네가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렇고 말고. 난 대답했다. 그 증거는? 이것이네. 나는 망토 자락 아래에서 흑손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다. 농담이겠지. 그는 몇 걸음 물러서며 소리쳤다. 아몬틸라도 술통으로 계속 가자고. 그렇게 하지. 나는 흑손을 다시 망토 자락에 집어넣고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는 내 팔에 무겁게 기대었다. 우리는 아몬틸라도 술통을 찾아 길을 계속 따라갔다. 우리는 일련의 낮은 아치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가 깊은 토굴에 이르렀다. 그곳의 이상한 공기 때문에 횃불은 이상한 빛을 내뿜었다. 토굴의 깊숙한 안쪽에 약간 더 좁은 다른 토굴 하나가 나타났다. 마치 파리의 대낙골당처럼 천장까지 해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머지 한쪽 벽에도 해골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마치 자그마한 언덕 같았다. 이렇게 해골을 쌓아둔 그 담벼락 안에 또 다른 공간을 발견했는데 깊이는 약 1.2m, 높이 0.9m, 높이는 2m 정도 되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았고 토굴의 지붕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 저절로 생긴 것처럼 보였다. 뒤쪽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포르투나토는 희미한 횃불을 들어 토굴 구석을 살피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 구석은 희미한 불빛으로는 볼 수 없었다. 난 말했다. 들어가게. 저기 안에 아몬틸라도 술이 있네. 루케시로 말하자면 그는 아무것도 몰라. 내 말을 가로막으며 그는 힘겹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난 즉각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곧 그는 구덩이 끝에 이르렀다. 바위에 가로막혀 토굴이 막다른 곳에 이른 것을 보자 그는 망연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바위에 묶어버렸다.
바위 표면에는 2개의 철제 꺽쇠가 60cm 간격으로 나란히 있었다. 한쪽에는 짧은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의 허리에 쇠사슬을 감았는데 그것을 고정하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항도 하지 못했다. 열쇠를 빼낸 다음 난 그 구덩이로부터 뒷걸음질 쳤다. 난 말했다. 벽 위로 손을 뻗어보게. 초석이 만져질 걸세. 정말이지 몹시 눅눅하군. 다시 한번 되돌아가자고 재촉해볼까? 안 된다고. 그렇다면 나 혼자 여기를 떠나야겠군. 하지만 내 힘이 닿는 한 주의해야 할 점을 일러주어야겠군. 아몬틸라도술. 그는 채 놀라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크게 소리쳤다. 물론 아몬틸라도술이네. 난 대답했다. 난 해골 사이를 걸어다니며 이렇게 말했다. 해골 사이에서 나는 곧 건축용 석재와 석회를 상당량 찾아내었다. 이 재료들로 나는 흑손을 사용하여 토굴 입구를 힘껏 막아버리기 시작했다. 돌로 첫 번째 열을 쌓아 올리자마자 나는 포르투나토의 술기운이 거의 가신 것을 알아챘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첫 번째 단서는 토굴 저 구석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였다. 그것은 취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아니었다. 이후 길고 완강한 침묵이 흘렀다. 난 2번째 열을 쌓아 올렸고 3번째, 4번째 열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쇠사슬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나는 좀 더 만족스럽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해골 위에 걸터 앉았다. 드디어 쇠사슬 울리는 소리는 잦아들었다. 난 다시 흑손을 들고 계속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열을 쌓아 올렸다. 담은 이제 거의 어린아이 가슴 높이 정도가 되었다. 난 다시 멈추고 구덩이 쪽으로 횃불을 들어올려 그 안에 있을 그에게 희미한 불빛을 던졌다. 묶여있는 사람의 목구멍에서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난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섰다. 잠시 동안 난 주저했다. 몸이 떨려왔다. 난 긴 칼을 뽑아 구덩이 속을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생각이 날 안심시켰다. 토굴에 쌓아 올린 단단한 벽에 손을 올리자 안심이 되었다. 난 다시 벽으로 다가갔다. 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의 외침에 답해 주었다. 난 그의 소리를 맞받아 같이 외쳐주었다. 목소리의 크기나 성량은 내 쪽이 우세했다. 이렇게 하자 그의 외침은 점점 수그러들었다. 한밤중이었고 일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열을 마쳤다. 마지막 11번째 열도 거의 끝냈다. 마지막 돌을 올리고 석회 바르는 일만 남았다. 그 돌이 몹시 무거워 가까스로 올렸다. 나는 정해진 자리에 그 돌을 반쯤 겨우 올려놓았다. 그때 낮은 웃음소리가 토굴 안에서 흘러나와 온몸이 쭈뼛해졌다. 그 소리에 이어 슬픈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고상한 포르투나토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유쾌한 농담이다. 대단한 엉터리다.
집에서 이 이야기를 하며 배꼽을 잡고 웃겠지. 거나하게 술을 마시면서. 아몬틀라도 술로 하지. 내가 말했다. 그럼 아몬틀라도 술이지.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마누라와 가족들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그럼 이제 그만 물러가자고. 제발 몬트레소르 부탁이네. 제발. 난 귀 기울여 대답을 드리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난 점점 조바심이 났다.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포르투나토.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난 다시 불렀다. 포르투나토.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남은 틈으로 횃불을 들어올려 아래를 비춰봤다. 방울 소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지하실의 습기 때문이었다. 난 서둘러 일을 마쳤다. 마지막 돌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석회로 발랐다. 내가 쌓아 올린 벽 위로 해골을 쌓아 올렸다. 반세기 동안 이것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편안히 잠들기를.